자, 그럼 오후 4교시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오전에 했던 거 이어서 다시 한번 풀다운 메뉴 도구에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전에 했던 게 색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십자선의 크기라든지 혹은 원호 및 부드럽게, 자, 이런 부분들 해상도라든지 아니면, 자, 여기 보면 우리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십자선으로 돼 있죠. 자, 십자선과 선택표 상자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십자선의 크기를 좀 길게 한다든지, 혹은 나중에 제가 조금 원에 대한 도형을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각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해상도의 차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열기 및 저장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저희가 뭐 수정할 것까지는 없고요. 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될 때 어떤 부분으로 기본값이 되어 있는지. 자, 근데 그거는 제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R15, R16, R17, 자, R18, R19. 자, 이렇게 제가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 자, 19에는 2013, 14. 자, 그리고 여기는 10, 11, 12. 2000 오토캐드 버전이요. 버전 2010, 2011, 2012, 13, 14. 자, 그리고 여기는 2007, 8, 9.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R14, 뭐, LT 버전, 뭐, 아니, 98, 뭐, 97,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묶여져 있고, 자, 2000, 2004, 2007, 2010, 2013. 자, 이렇게 묶여져 있죠. 만약에, 자, 오토캐드 2008, 자, 제가 전에 저희 컴퓨터에서, 여기 컴퓨터에서 쓰던 게 2008 버전인데, 2008, 2007, 2009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자, 여기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야죠. 그런데 2007, 2004, 2000, 자, 이런 식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파일 안전 예방 조치 해가지고, 자, 여기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요. 자동 저장 기능. 자, 그리고 10분 간격으로 저장. 자, 그런데 여기 10분 간격, 요새는 컴퓨터가 뭐 이렇게 다운되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저장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자, 얘가 바로 10분마다 한 번씩 자동 저장을 해줘요. 자동 저장을 해주는데, 자,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저장이 아니라 작업 시작한 지 1시간 이후에 10분부터 저장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뭐 그런 중요하고 용량이 크거나 혹은 뭐 이렇게 대형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이 자동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백업.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 자, 아까 BAK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다고 했었죠. 자, 이 부분에 체크를 없애면 이 백업 파일이 안 생겨요.
근데 굳이 뭐 여기를 꼭 끄고,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이 백업분이 작성 BAK 확장자가 똑같은 이름으로, 자 제가 드로잉 1.dwg로 저장을 하면 드로잉 .bak라고 하는 똑같은 용량의 파일이 또 하나 생기는데, 자 이게 귀찮으면 여기를 체크를 없애버리시면 되고요. 자 뭐 굳이 크게 귀찮지 않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자 여기 옵션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같이 따라하거나 할 것들은 많지는 않고요. 자 그냥 쭉 설명을 들으세요. 꼭 여기 옵션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세세하게 알지 못해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동작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플롯 및 게시 시스템 여기는 그냥 지나가고요. 사용자 기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도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기 메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를 옵션 창을 닫아 볼게요. 옵션 창을 닫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마우스죠. 지금 여기 그 각각의 컴퓨터에 다 달려있는 마우스예요. 마우스 이쪽 버튼, 여기 있는 버튼은 우리가 클릭할 때 쓰죠. 클릭할 때 써요. 자 뭐 기사를 볼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캐드에서는 뭘 선택할 때라든지 위치를 지정할 때 클릭할 때 써요. 자 얘는 우리가 마우스 버튼 1번, 자 그래서 MB1 버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MB1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우스 버튼이에요. 자 여기는 마우스 버튼 3번, 얘가 1번이니까 1번 3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뭘까요? 그렇죠, 휠. 우리가 그냥 휠 버튼이라고 해서, 휠이라고 해서 그냥 또르륵 또르륵 돌리기만 하는데 얘도 버튼이에요. 얘도. 그래서 우리 캐드에서는 얘를, 자 이 부분을 EMB, 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거 뭐 정치적이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명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그 정치적인 건 아니고 MB2라고 해요. MB2. 자 얘도 버튼이에요. 이 버튼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옵션은 바로 이 MB3 버튼에 관한 것들이에요. MB3 버튼은 우리가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아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우리가 일반 컴퓨터 작업할 때도 MB3 버튼은 많이 안 쓰죠. 얘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고도 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고도 하는데, 이 MB3 버튼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버튼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마우스, 자 얘는 일단 MB2 버튼이고요. 자 이제 LB1, 2, 3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MB3 버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빈 화면에 MB3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MB3 버튼을 눌러보니까,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게, 반복 옵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옵션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사용했어요. 옵션이라는 명령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반복 옵션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했던, 직전에 했던 명령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최근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 옵션이나 뭐 이레이즈, 렉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쓸 일이 있긴 하지만, 자, 얘를 우리가 자, 이 부분을 빠른 실행이 아닌데, 자, 잠시만요. 자, 여기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팝업 창이에요. 팝업 창. 팝업 창인데 어떤 바로가기 메뉴에 해당이 되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이걸 쓰려고,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MB3 버튼을 눌렀더니, 빈 화면에서 MB3 버튼을 눌렀더니 이 창이 뜨죠. 자, 여기서 옵션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옵션. 자, 옵션에서 아까 우리 어디에서 봤었죠?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봤었죠? 사용자 기본 설정 다시 들어가서, 자, 도면 영역에 여기 윈도우 표준 동작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도면 영역에 바로가기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제가 MB3 버튼을 눌렀을 때, 자, MB3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가기 메뉴가 팝업 창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체크를 없애면 안 떠요. 안 뜨는데, 자, 그런데 굳이 안 뜨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둘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어떤 거? 자,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MB3 버튼 사용자화, MB3 버튼 사용자화,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설정을 해볼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이것도 좀 복잡해요.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봤더니 다른 거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일단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기본 모드에서, 자, 선택된 객체가 없을 때 오른쪽 클릭의 용도, 자, 이런 것들 말이 좀 어렵지만 얘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선택된 객체가 없을 때 여기서 객체라는 말이 나오죠. 객체.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 객체는, 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 캐드상에서 그려지는 거 있죠? 캐드상에서, 자, 캐드상에서 그려지는 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호, 치수, 뭐 사각형, 다각형, 뭐 구름, 뭐 스플라인 해가지고 문자, 자, 이런 것들을 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우리 좀 저렴한 표현으로 물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체라고 할 거예요. 객체. 영어로는 오브젝트.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선택된 객체가 없을 때 무슨 얘기겠어요? 캐드상에서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데 내가 원을 선택을 했으면 뭐 다른 역할을 할 텐데, 선택된 객체가 없을 때 MB3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으면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겠다. 아까 우리가 여기 빈 공간에서 MB3 버튼을 딱 클릭했더니 바로가기 메뉴가 나왔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따지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신경 안 쓸 거고요. 자, 맨 위에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자, 얘도 말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냐면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자, 시간에 제한된. 그러니까 기준 시간이 있어요. 기준 시간이 얼마냐면 자, 여기 있죠. 250m초예요. 250m초. 250m초인데 자, 얘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약 4분 약이 아니라 4분의 1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자, 4분의 1초. 자,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시간을 잴 것도 아니고 그냥 딸깍 클릭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딸깍 클릭하는 속도. 자, 어쨌든 자, 기준 시간이 있는데 한 250m초라는 기준 시간이 있는데 자, 거기에 엔터 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과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긴 클릭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딸깍 클릭하거나 짧게 클릭하거나 혹은 길게. 자, 근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시간의 구분 4분의 1초. 4분의 1초. 자, 일단 하나는 엔터 키고 하나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여기 먼저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하고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체크를 하고 적용 및 닫기 적용 확인. 자, 눌러보죠. 자, 이제 빈 공간이 나왔죠. 자, 따라해 보세요. MB3 버튼이에요. 클릭 버튼이 아니고요. MB3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딸깍 우리 클릭하는 것처럼 딸깍 한번 클릭해 보세요. 딸깍. 그랬더니 옵션 창이 나왔네요. 자, 다시 닫고 이번에는 MB3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고 있으니까 처음에 봤던 바로가기 메뉴 창이 뜨죠.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ESC 누르면 얘가 없어져요. 꾹 누르고 ESC 키 버튼 누르면 없어져요. 다시 한번 딸깍 눌렀더니 얘가 옵션이라는 창을 띄워요. 그래서 취소하고 이번에는 꾹 이렇게 눌렀더니 바로가기 메뉴를 띄워요. 자, 분명히 똑같은 버튼으로 똑같이 누르는데 다만 시간만 조금 틀릴 뿐이지 똑같이 누르는데 하나는 옵션 창이 뜨고 하나는 바로가기 메뉴 창이 뜨고 자, 이렇게 틀리죠.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아까 제가 그 누르는 시간 구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4분의 1초. 4분의 1초. 그 이전에 클릭을 하면 자, 옵션 창이 뜨고요. 자, 그리고 4분의 1초보다 늦게 눌러지면 바로가기 팝업창이 떠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딸깍 눌러서 옵션 아까 봤던 거 한번 들어가 보죠. 옵션에 사용자 기본 설정 오른쪽 클릭하기 사용자가 자, 여기 했더니 엔터 키에 해당하는 윗줄부터 먼저 살펴보면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자, 이 부분은 4분의 1초를 기준해서 그거보다 빠르면 엔터 키에 해당하는 거고 신속 클릭이니까 엔터 키에 해당하는 거고 자, 4분의 1초보다 길게 클릭을 하면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를 하는데 자,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긴 클릭을 했을 때 바로가기 창이 뜨는데 근데 신속 클릭 그러니까 딸깍 클릭했을 때 왜 옵션 창이 뜨죠? 여기는 엔터 키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저는 여기 여러분들 끌 필요 없으시고요. 없고요. 자, 캐드에서 엔터키에 해당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엔터키에 해당하는 게. 자,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키보드에 엔터키가 있죠? 키보드 상에 엔터키가 있어요. 키보드. 아이씨, 헷갈리네. 자, 키보드에 엔터키가 있는데 엔터키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엔터키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그럼 두 개를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키보드의 엔터키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키보드의 엔터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키보드에 스페이스바가 있죠. 자, 스페이스바가 있죠. 스페이스바 여기 그 우리 키보드에 보면 제일 긴 거 있죠. 그 우리 문자 입력할 때 그 이거 뭐죠? 저 띄어쓰기 하는 거. 자, 이 띄어쓰기 하는 것도 엔터키가 돼요. 세 번째로 MB3 버튼. MB3 버튼 좀 전에 했던 거. 대신에 딸깍 눌렀을 때, 짧게 눌렀을 때, 신속 클릭했을 때. 자, 그런데 캐드에서는 왜 이렇게 엔터키가 많을까요? 엔터키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물론 이 키보드의 이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문자 입력할 때는 그대로 스페이스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엔터키의 역할은 엔터키를 쳤을 때, 그러니까 엔터키를 입력하거나 혹은 스페이스바를 입력하거나, 자, 저 뭐죠? 우리 MB3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는 직전에 명령이 실행이 돼요. 직전에 제가 옵션이라는 명령을 줬죠. 옵션 창을 여는 명령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키를 누르면 얘가 아까 우리 그 MB3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옵션이라고 하는 창이 떴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 클릭켜기 사용자화에서 여기서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켜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을 자,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는 굳이 우리가 그 체크를 없애고 사용할 일은 없겠죠. 바로가기 메뉴가 필요하면 꾹 눌러주면 되고, 자, 엔터키가 필요하면 MB3 버튼을 딸깍 신속하게 눌러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는 자,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제도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도 탭. 자, 제도 탭에서는 우리가 수정할 것까지는 없고요. 요거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오토 스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토 스냅. 자, 이 오토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쓸 거예요. 상당히 많이 써요. 상당히 많이 쓰는데 어떤 건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많이 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만 오토 스냅이라고 하지 우리는 이제 객체 스냅 혹은 오스냅이라고 할 거예요. 객체 스냅 혹은 오스냅. 자, 그리고 여기 마그넷이라는 기능이 있죠. 마그넷. 자, 자석 기능이 있어요. 자석. 이따가 우리 그 도면을 연습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네요. 표식이 초록색으로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 이따가 볼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3D 모델링은 우리가 할 거 아니고, 자, 여기가 있네요. 여기
선택이라는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선택. 자, 첫 번째 확인란의 크기. 자, 확인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절반에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로 나와 있죠. 절반. 자, 여기를 전체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중간 부분,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전체로 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으로 좀 크게 표시키를 좀 크게 주세요. 자, 그렇다고 너무 크게 주면은 좀 그렇고요. 자, 한 3분의 1 정도. 자, 이 정도 되게. 자, 그럼 얘가 뭔가요? 여기가. 자, 적용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적용 확인. 자, 마우스 커서를 한번 보세요. 마우스 커서. 자, 마우스 커서가 아까는 여기가 조금 했는데 여기를 표시키를 제가 확인란의 크기, 선택이라는 탭에서 확인란의 크기를 조그맣게 줄이고 적용 확인 눌렀더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여기가 작아졌어요. 여기를 크게 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상자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자, 하는 역할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자, 여기가 지금 마우스 커서죠. 자, 얘는 마우스 커서에 지금 십자선과 얘는 십자선이고요. 여기는 선택 상자. 자, 제가 뭐 저기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영어를 쓰는 건 아니고요. 픽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어가 바로 명령어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 삼아 적어 놓은 거고요. 자, 마우스 커서는 십자선과 선택 상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 상자의 크기를 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MB3 버튼 딸깍 눌러주면 되겠죠. 딸깍 눌러서 선택 탭에, 자, 이거는 우리가 수정할 건 아닌데 그립이라고 하는 그립. 자, 그리고 그립의 색상은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GRIP 그립. 자, 이런 것도 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옵션에서 파일 탭, 화면 표시 탭, 파일 탭, 화면 표시 탭, 열기 및 저장, 사용자 기본 설정, 자, 그리고 선택. 자, 이렇게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자,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옵션 있죠? 옵션은, 자, 복잡하면 지금 머릿속에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몰라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지장 없고 사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알아두면 좋은 거고 편한 거고, 몰라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리기나 치수, 수정 이런 것들은 지금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아이콘들 설명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풀다운 메뉴. 풀다운 메뉴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은 안 드렸죠. 뭐 간단하게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열려있는 창들, 자, 저는 지금 아까 새로 시작해가지고 창이 하나밖에 없는데 창을 여러 개를 볼 수가 있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창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수평식 배열이나 혹은 수직 배열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일은 별로 없어서 여기는 패스를 할게요. 자, 그리고 화면 구성에서 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여기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이콘들이죠.
지금 여기 뭐 아까 빠른 세도면도 있었고 해서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죠. 아이콘 도구막대예요. 자, 이 도구막대에는 뭐 표준 도구막대, 그리기 도구막대, 수정 도구막대, 치수 도구막대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도구막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기 제가 뭐 여기 있는 다각형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여기 도구막대 없는데요. 혹은 도구막대가 다른 데에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 뭐 크게 당황하실 것 없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누워있는 가로로 누워있는 도구막대들은 앞쪽에 보면 이런 두 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그 패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표시가 있죠. 앞과 혹은 위쪽, 세워져 있는 것은 위쪽에 있고 누워져 있는 가로로 누워져 있는 것은 앞쪽에 있고. 자,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면, 자, 드래그라고 하는 게 여기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쭉 손가락을 떼지 않고 자, 이렇게 옮기는 것을 우리가 드래그라고 한다고 하죠. 자, 다시 여기 이 끝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기가 또 알아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아이콘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리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수정해주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놓아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도 뽑아서 이렇게 놓아보세요. 뽑아서 놓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 위치에다가 놓고 딱 손가락을 떼면 돼요. 이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손가락을 떼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뽑은 걸 어디다가 놨는지 또 어디서 이렇게 제가 뺐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들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우리 처음에 작업 공간 수정했었던 거 있죠? 작업 공간 수정했었던 거 처음에 제도 및 주석이었는데 제도 및 주석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들어가면 초기화돼요. 내가 막 이렇게 수정했어도 다시 작업 공간을 그대로 맞춰주시면 초기화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나는 이게 그리기 아이콘하고 수정 아이콘이 얘네들이 한꺼번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정해 놓고, 아니면 나는 다 가로 방향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가로 방향으로 놓고. 근데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다 본인 편하게 해놨다가 컴퓨터를 내가 쓸 일이 생겼는데 잘 모르겠으면,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놓으면, 자,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놓으면 기본값으로 여기가 설정이 바뀌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아이콘에 대해서. 아무 아이콘이나 상관없는데, 자, 이런 창들 이렇게 그 화살표가 있는 거 있죠? 자, 밑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거 빼고, 자, 이런 설정 창들 그런 거 빼고, 자, 일반 아이콘들 있죠?
일반 아이콘들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일반 아이콘들은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자, 저처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아이콘 한번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자, 선이라고 나오죠? 선이라고 나오고, 하는 방법들도 나와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설명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여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MB3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MB3 버튼. 자, MB3 버튼을 눌렀더니 여기에 어떤 뭐 그리기 순서, 도면층 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긴 한데,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자, 이 도구막대의 이름이에요. 도구막대 이름, 이 그리기라는 도구막대에 선, 뭐 폴리선, 아니 구성선, 폴리선, 다각형, 자 이런 도구 그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구막대 이름인데, 자 지금 여기가 체크가 도구막대 이름들 중에서도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하나만 여기 보면 치수 보이시나요? 치수. 자, 치수 보이시면 치수를 클릭을 해주세요. 치수 클릭. 자, 치수는 뽑아 놓고 쓸 거예요. 자, 치수 보이시죠? 자, 얘는 치수 아이콘은 여기 오른쪽 수정 아이콘 옆에 좀 갖다 놔주세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자, 오른쪽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딱 클릭을 해서 손을 떼면 안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쭉 옆으로 움직이시면 얘가 같이 따라와요. 클릭해서 자, 오른쪽에 여기에 딱 놓으면, 손가락을 이제 떼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치수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제가 수정을 했다가 다시 제도 및 주석으로 놓고, 자,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놨더니, 자, 수정 치수에 관련된 아이콘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오려면 아무 아이콘이나 상관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치수 클릭해주고, 자, 치수가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른쪽을 잡고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치수가 이렇게 나타나죠.